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캠프를 차리고 로고도 만들고 상징 동물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새로 나온 로고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 더 문 캠프라고 이름을 이게 지었습니다. 문이라는 게 이제 달도 의미하고요. 네, 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이때 더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무지개 색깔을 써서 아주 화려한 색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뭐 그런 로고인데 이거 손혜원 의원 부인의 고등학교 절친이면서 이제 홍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왜 곰이 나왔을까요? 너 문, 곰. 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자를 뒤집으면 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코믹한 이제 로고까지 만들어서 더 문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손혜원 의원이 또 논란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곰과 호랑이의 싸움 누가 이겼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곰이 이겼다는 걸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북한 동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저 바로 동영상이요. 영상이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 인공적으로 곰과 사자를 싸움을 붙여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좀 그래서 상당히 저게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된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동물학대, 갑자기 문캠프, 더 문캠프에서 동물학대가 나와가지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했는데 그게 손혜원 의원이 나름대로 사자와 싸워도 그리고 호랑이와 싸워도 최종 이기는 사람은 곰이다. 이런 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 의도적으로 싸우게 했던 그걸 올림으로써 오히려 좋은 날 더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올라게 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그 우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좋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당 부분 너무 나가서 희석되어 버린 그런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 교수, 네, 손 의원이 이제 화들짝 본인의 의도와 달랐다 또 해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지금 그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올림으로써 여러 가지 비난이니까 바로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가 예. 평양동물원인데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 중에 하나로 꼽힌 곳이라고 해요. 바로 저 부분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그 입장에서는 아마 그 호랑이하고 곰이 싸우면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까 그런 측면을 했습니다만은 이 동물들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그 지금 이제 이 그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그또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네. 사실 아닙니까? 아마 북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실수한 부분을 또 그대로 인용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홍보 전문가로서의 기초 자체가 약간 조금 튼튼할 줄 알았는데 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문재인 캠프, 더 문캠, 또 의욕적인 이런 출범을 하면서 이런 또 구설에도 약간 휘말렸습니다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자 폭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당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한 30여 명이 있는데 저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좀 말리는 대목이 있잖아요. 제발 우리 동료들끼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데 그 개헌파들에게 지지자들이 문자를 그냥 세례를 날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친문 패권 그의 구체적 사례로 저 문자 폭탄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뭐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캠프 좀 비판했다고 해서 그분도 뭐 3,000통인가 네. 문자 폭탄 맞고 결국 그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말하는 18원 후원금 집어넣고. 네, 이런데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결국 문재인 대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골수 문재인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문 대표의 취약성인 이 확장성, 특히 이제 중도로의 확장성을 더 어떻게 보면 그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말이에요. 민주당을 뺀 3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네. 이 개헌 논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협상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 탄핵되는 말이에요.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줬듯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한 몇 명들이 네. 몇 명이 이쪽으로 같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개헌에 있어서 굉장한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저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보면 이제 위압적인 방법으로 한다.
또 친문 패권주의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이전에 네. 문재인 전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딱 저도 그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였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오늘의 유머란 사이트에 뭐가 올라왔냐면 반문재인 활동, 이걸 반문질 네. 정리와 통계라고 해서 네.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저와 같은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개헌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문재인 네. 후보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개헌 논의 워크숍에도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요청했죠. 지지자들한테 좀 저런 것들 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 뭐라고 예. 했습니까?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1등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끌어안는 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문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뭐 지지층들이 저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그 대선 전의 그 개헌 자체가 정치적 상당한 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들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개헌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본인 입장으로는 2018년도 지금 지방선거 때 이 개헌에 관련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네. 지금 이 그 대선전 개헌이라는 그걸 고리로 해서 소위 말해서 반문연대, 비문연대를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화시키고 이 뭔가 이게 정치적인 이런 그 뭡니까 포위 작전을 쓰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특검 연장을 거부하니까 야당이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행도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의 역을 향해 달려가던 특검 열차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가 끝난 것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사의 목적을 완성했다고 단정 짓는 이유가 오직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을 감싸기 위한 것을 국민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발언 안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포기한 채 박근혜, 최순실 직무대행을 했고 변호인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탄핵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경제를 챙기는 일에 잘못된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라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예.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 또 정족수에 대한 얘기도 좀 다루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야당에서 무리하게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잖아요. 이 결과적으로요. 황교안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진제 주사를 놔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무리해서 말이에요. 탄핵을 시키면요. 지금 황교안 대행이 대행을 달고 있으면 본인이 그만두고 출마하겠다 하는 순간 유일호 부총리가 4개인가 달게 되잖아요. 직함을. 네, 가장 네. 긴 직함이라고. 예, 가장 긴 29글자나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대권욕 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선 후보 나가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오히려 탄핵을 시켜주면요 국회가 유일로 저기에 4개 직함을 국회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탄핵을 또 하게 되면 이 뭐라 그럴까 탄핵 그 반대하는 층이 더 좀 결집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는데 저것까지 또 이렇게 탄핵을 시키느냐 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그 하강하고 있던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황교안 총리는 내심 제발 탄핵 좀 해줘라. 내심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정치적 측면은 잘 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궁금해요, 싶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번에 그 특검 연장 거부를 했는 게 총리로서 했는 겁니까? 대통령 대행으로 했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이. 결국은 그 특검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연장을 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총리로서가 아닌 대통령 대행으로서 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탄핵 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총리를 탄핵하려고 하면은 제적 3분의 1 그리고 또 그 과반수 이렇게 되지만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가중하죠. 강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은 뭐 탄핵 사유가 뭐냐?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법률적 위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권에서도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게 양날의 칼이군요. 어디를 벨지 모르니까 참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